2024년에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아파트나 땅 같은 일반 재산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요, 일단 일반 재산만 있다, 다른 금융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을 경우 얼마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독가구인데요. 단독가구는 대도시는 7억 7천만원까지, 중소도시는 7억 2천만원까지, 농어촌은 7억 1천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냐 하면요, 이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서 그래요.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공제해주고요,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금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전액 2024년도에 33만 4,810원을 다 받을 수 있으려면 재산이 얼마 이하로 있어야 되냐 하면, 대도시는 6억 7천만원, 중소도시는 6억 2천만원, 농어촌은 6억 1천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33만 4,810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주택, 토지, 전세금, 자동차, 임차 보증금 등을 다 합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부부가구인 경우는요, 부부가구인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는 금액은 대도시는 11억 5천만원, 중소도시는 11억, 농어촌은 10억 9천만원 이하면 일단 기초연금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네, 2024년도에 53만 5,680원입니다. 이것을 다 받으려면 대도시는 일반 재산이 9억 9,600만원, 중소도시는 9억 4,600만원, 농어촌은 9억 3,400만원 이하가 되어야지만이 기초연금 53만 5,680원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반 재산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기초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재산의 종류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집이 있죠.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같은 거 있고, 또 토지 있죠. 논밭, 산, 그리고 건축물, 상가 등이 있고요. 또 보증금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상가 보증금. 또 자동차도 있어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덤프트럭 같은 거 있고, 또 기타 재산으로 뭐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임목재산, 어업권, 양식어권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다 일반 재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드릴 목차는요, 첫 번째로는 일반 재산은 언제 조사해야를 말씀드리고, 일반 재산의 종류 및 계산 방법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주민등록지별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재산의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을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 재산은 언제 조사하나요? 네, 일반 재산은요, 첫 번째로는 만 65세 이상이 돼서 자, 기초연금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이때 신청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이라면 별도 신청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수시조사도 하고, 또 변동 신고에 의한 조사를 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전세를 살고 있다가 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신고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변동됐을 때는 변동 신고에 의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자, 집,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토지, 논밭, 산, 건축물, 상가 등은 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파트, 토지, 건축물 같은 재산은 시세로 계산하나요? 네, 아닙니다. 시세가 아니고요. 이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공시지가라고도 하고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공시지가로 계산해요. 만약에 시세가 5억이다. 그래도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은 3.5억이면 3.5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2024년 되지 않았습니까? 자, 2024년도에는 언제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2023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그거를 갖다가 언제 적용하는지 이 적용 기준이 2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자, 현재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분들은 2024년 3월까지는 2022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요.
이 2024년 4월부터 이때부터 2023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신규를 신청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그 2023년 공시지가를 언제부터 적용하냐면 2023년 11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파트 및 토지의 계산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만약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가 지금 1억이에요. 근데 공시지가가 0.7억 원이에요. 2023년도. 그러면 기초연금 계산할 때 재산은 얼마를 하냐? 0.7억 원으로 한다. 자, 토지 같은 경우도 시세가 1억이에요. 근데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니까 0.65억이면 기초연금 계산할 때는 0.65억 원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 전세월세 상가보증금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는데, 요거는 확정일자가 있거나 전세권 설정된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를 갖다 잘 두셔야 되고. 자,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세보증금의 95%를 일반자산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주거 목적의 전세금이 1억 원이라 그러면 기초연금의 계산 시 반영되는 일반자산은 얼마를 계산하냐면 95%에 9,500만 원이라고 보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금이 이 비주거 목적인 상가 전세금 같은 경우는 95%가 아니고 100%로 다 계산한다. 1억이면 그냥 1억으로 계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동차인데요. 이 자동차라는 게 상당히 포괄적이죠. 뭐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 화물차, 덤프트럭인데요. 저희들이 고급 차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고급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차량가액 중고 가격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고급 자동차는 뭐만 해당된다고요? 승용차, 승합차, 이륜차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기초연금 탈락한다 하는 거고요. 자, 2023년도까지는 이 3000cc 이상이 돼도 탈락했어요. 근데 이거는 2024년부터는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급 자동차는 그냥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만 고급 자동차로 탈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급 자동차 관련해서는 묻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몇 가지의 대표적인 질문을 갖고 와봤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나 덤프트럭은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라 해도 고급차 아닙니다. 그냥 일반 자산으로만 계산해요. 그 다음에 자녀와 공동명의 고급 자동차도 탈락한다. 1%라도 지분을 갖고 있으면 탈락한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부인 명의의 고급차도 역시 탈락한다는 거고요. 자, 차량이 여러 대 있어요. 여러 대 있는데 그 차량 한 대당 가격은 4천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근데 다 합하면 4천만 원이 넘어요. 자, 이런 경우도 고급 차량이 아니다. 이 4천만 원의 기준은 차량 한 대의 가격이 4천만 원이 넘었을 때 고급 자동차 탈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고급 자동차 탈락 예외 기준이 있어요. 자, 고급 자동차 탈락 기준이 뭔가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이죠. 4천만 원 이상인데 그 차량 연식이 10년이 넘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고급 차량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차량이 생업용 자동차예요. 이 자동차가 생계수단인 것이 소명이 되는 경우도 탈락하지 않고, 요때는 탈락하지는 않지만 요 차량가액은 그냥 일반 재산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섯 번째로는 아예 탈락하지도 않고 이 재산 산정할 때도 아예 빼요. 계산도 안 하는 건 어떤 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냐면, 첫 번째로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아주 뭐 재산 산정에서도 빼고 4천만 원 넘어도 고급 자동차 탈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위 등급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도 역시 재산에서도 제외하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로 탈락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재산 산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살 때는 뭐 4천만 원이 넘거나 또는 뭐 3,500만 원인데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보험개발원의 차량 기준가액이 있어요.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차량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용해서 재산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이 여러 대 있어요. 막 세 대 있으면 세 대의 차량 기준가액을 다 합산해서 계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재산 계산 방법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018년대 3,500만원의 차량 구매를 했어요. 자, 고급 자동차는 아니에요. 탈락은 안 하지만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면 현재 2024년 현재 보험개발안의 차량 기준가격을 확인해 보면은 그 2,500만원이라고 나오면 이 2,500만원을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기타 재산인데요. 자, 회원권 같은 거 있죠. 회원권 같은 거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시가 표준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재산으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이제 고급 회원권이라 그래서 골프 회원권이나 승마 회원권,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은 이것은 기초연금에 탈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경우는 분양가액을 재산으로 계산하고, 만약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조사일까지 납입금액을 갖다가 재산으로 계산하고요. 임목재산이나 어업권, 양식업권은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주민등록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주민등록 지역이라는 건 뭘죠?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주민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에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분 포함하고 특례시, 고양, 수원, 용인, 창원에 사시면 재산에서 공제금액 1억 3,500만원을 해줘요. 그리고 중소도시에 살아요. 어떤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8,500만원을 공제해주고요. 농어촌에 살아요. 뭐 도의 군 같은 경우 이런 경우 7,25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부 같은 경우 있죠. 부부가 같이 살면 괜찮은데 만약에 남편은 서울에 살아요. 주민등록지가. 그리고 부인은 농어촌에 주민등록지가 돼 있어요. 하여튼 어떤 이유든지 따로따로 주민등록지 돼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뭐 남편은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해주고 부인은 농어촌 7,250만원 각각 공제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 두 분 중에서 유리한 분, 자, 대도시가 공제금액을 더 많이 해주죠. 두 분 중에 유리한 지역에 있는 이 대도시 1억 3,500만원 한 번만 공제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산의 소득 인정의 계산사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아파트 시세가 5억 원이신 분이에요. 근데 24년 공시가가 3.5억 원이에요. 그리고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가격을 확인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세요. 자, 이런 분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는 5억 원이지만은 공시지가 시가 표준액을 계산하죠. 그래서 3.5억 원에서 자동차 3천만 원을 더해요. 요 더한 거 3억 8천만 원에서 서울이니까 공제를 얼마 해주나요? 1억 3,500만 원 공제해주고 여기에 연리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 하면 81만 6,666원이 나옵니다. 자, 이분의 재산의 소득 인정의 환사 금액은 81만 6,666원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분이 전세를 사세요. 전세를 사는데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이에요. 자,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5%만 계산한다 그랬죠. 95% 4억 7,500만 원이고 자동차 보험개발한 가격으로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원이 있고 서울 거주하세요. 자, 이분의 전세보증금은 5억이지만 95% 계산하기 때문에 4억 7,500만 원을 계산하고 거기에 자동차 3천만 원을 더한 거에서 서울 사니까 공제액 1억 3,500만 원을 빼준 거에 연리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소득 인정의 환산 금액이 123만 3,333원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반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반 재산도 종류가 많죠. 각각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좀 복잡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문의하실 분들은 이 보건복지부에 상담센터가 있어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여기 전문 상담사들이 잘 대답해 주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아들딸 방문요양은요, 이 고양과 일산 파주 지역에서 아들과 딸의 정성과 사랑을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고양이나 일산 파주에 계신다면 그리고 등급 신청을 하시거나 또는 방문요양 서비스, 집에돌봄 서비스, 가족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는요 070-4800-232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